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의 미국 주식 도전하기 미도리입니다. 어, 롤러코스터 같은 장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어제 이제 파월 의장과 얄런 장관이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 증언을 하였는데, 음, 시작부터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던 이제 혼돈의 장을 보여준 그런 하루였죠. 두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만으로도 지수들이 일제히 하락을 갖다가 시작했는데요. 어, 어제 바이두 같은 경우는, 음, 그저께 이제 종가보다 10포인트 이상 떨어진 숫자에서 시작했는데, 저런 지수들의 움직임과 달리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니티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제 하락을 갖다 하였는데, 숫자를 보니까 지난 3월 9일에서 10일 정도, 11일까지 요때쯤의 숫자와 비슷한 주가를 갖다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예, 요거 보면은 어,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그런가를 갖다 해서 계속 검색을 해봤는데 계속해서 이제 아크 인베스트 같은 곳에서 추가 매입을 계속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기관들의 매수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갖다 좀 유도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 어제 FNGU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제 꽤 괜찮은 상승을 갖다가 보였었는데, 사실은 더 많이 상승을 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바이두 하락으로 인해 갖고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5, 6% 정도까지는 초반에 이제 상승할 걸 기대했는데, 1, 2% 정도 상승선에서 머물다가, 어, 파월과 이제 옐런 장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하락을 했다, 다시 상승을 갖다 하였다가, 다시 이제 하락장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TQQQ 역시 비슷한 모습을 갖다 보여주었고요. S&P 500은 더 큰 하락을 갖다 보여주었는데, 어제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제 유럽장 쪽 분위기가 아직 이제 코로나 극복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 판단을 했는지, 그동안 이제 상승을 이어오던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뭐 여행 원유 소매 같은 것들이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미국장도 이제 하루 늦게 비슷한 영향을 갖다가 받았는지 그쪽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S&P 500의 큰 하락을 갖다가 이끄는 듯 합니다. 반면 달러 같은 경우는 다시 상승을 해서 1130원대를 갖다 넘어갔더라고요. 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옐런 장관하고 이제 우리 BJ 파월 같은 경우에 딱 증언이 끝나면서 다시 이제 좀 상승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완전히 기대했던 내용 자체가 나오질 않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꼬라박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 바이두는 다시 보게 되면은 바이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마지막에 조금 멈칫하는 모습은 보였지만은 하락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바이두 같은 경우에 왜 상장을 하고선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뭐 하나 뭐 중국 영향이란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중미회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알리바바를 보면은 또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도리어 이제 큰 벌금 뭐 1조 원대 벌금을 갖다 맞게 된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승이 있었는데 바이두가 한 며칠 떨어지는 것이 좀 이유를 갖다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또 하나는 이제 유니티 같은 케이스도 그런데 거의 뭐 이 잠수함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유니티도 검색해 봐도 이제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어떤 뉴스 같은 것들이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체결 강도가 약한 걸로 봐서 이제 전저점을 원하는 기관들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유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새로운 이슈가 하나 호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힘겨루기가 어느 정도 좀 계속될 듯 합니다. 어, 파월 장관하고 이제 옐런이 이제 어제 나와서 좀 얘기를 했는데, 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얘기가 또 없었습니다. 이게, 어, 미국 경제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면서 물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은 뭐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닐 거고, 경제 전망은 개선됐지만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또 하고 있었고, 뭐
특별한 얘기들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 네, 뭐, 네, 정리를 조금 해둔 것들이 있었는데, 어, 가계 지출이 증가하고 있고 제조업도 개선됐는데 주택 부문도 회복 이상의 회복을 갖다가 큰 회복을 갖다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타격을 입은 서비스 업종들, 거의 서비스 업종이겠죠. 이게 그때 우리가 ISM 지수에서도 살펴봤는데 이런 쪽은 여전히 약하고 실업률이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은 한다라고 하고 뭐 YCC나 O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도 얘기가 없죠. 그냥 그러니까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밖에 판단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옐런 같은 경우는 나와서 내년에는 이제 완전 고용을 확인할 가능성도 있다라면 이제 낙관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경제가 이제 내년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 정책이 이제 바이든의 경제 정책은 이제 인프라 구축하고 세제 쪽으로 넘어간다 하는데 이제 기후변화라든가 탄소 중립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서 에너지 관련 이런 쪽에 무슨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에너지 쪽이겠죠. 이런 쪽에 연구개발, 제조업, 투자 뭐 이런 거를 위한 장기 계획을 갖다가 제안을 할 거라고 하는데 요러라고 하면은 이제 세금에 대한 것들의 변경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이 21%인데 28%로 이제 인상한다라는 방안을 한번 제안을 했는데 내년에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 완전히 회복이 되면 아마 이런 쪽으로 세금을 높이는 쪽으로 조금 가서 이런 것들이 이제 친환경 에너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선 좀 투자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좀 특별한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이제 펠로톤입니다. 펠로톤. 어저께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안 관련 이슈에 대해서 이제 좀 대처를 갖다 잘 하지를 못해갖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제 주가 하락을 갖다 충분히 방어를 하지는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어저께 펠로톤이 좀 상승을 하였습니다. 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펠로톤이 웨어러블 회사를 갖다 하나 샀다 하는데 이게 이제 아틀라스 웨어러블이라고 하는 요 회사를 갖다가 이제 샀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갖다가 작년 말 정도부터 한 작년 11월 12월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틀라스 쪽하고 이제 보안 유지 각서를 갖다가 하나 쓴 게 있어 갖고 서명을 하나 해가지고선 이 공식적인 뉴스가 나올 때까지 이 얘기를 갖다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여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질 않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아틀라스 웨어러블이라는 게 어떤 회사냐 하면은 자, 요런 스마트워치를 갖다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런 스마트워치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만들어진 지가 5년 정도가 좀 넘었고요. 원래 이제 처음에는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선 우리가 어떤 거를 갖다 만들겠다. 자, 운동을 갖다 이거는 카운트를 해주고 그럽니다. 시계처럼 차고 있으면 그런 제품을 만들겠다고 해서 이제 클라우드 펀딩을 받아갖고 시작이 됐고 지금 요거는 이제 시제품의 디자인이고 자, 요 디자인 요렇게 돼 있죠. 요게 실제로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1세대, 2세대가 판매되고 3세대가 지금 요게 이제 3세대인데 3세대 같은 거 이제 예약 주문 상태까지 갔는데 제가 1세대, 2세대를 다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세대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이제 몇 명 안 되는 베타 테스터 중에 한 명이 돼서 이제 테스트 플라이트를 갖다 설로 이제 버전 3 앱을 설치를 해갖고 테스트도 하고 피드백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쪽 회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이제 어, 좀 어디에 있을 텐데 어, 좀 잘 안 보이네요. 아, 여기 있네요. 이 피터레라는 친구가 이 회사를 만든 창업자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 하고선도 뭐 한 달에 뭐 여러 번, 뭐 심할 때는 하루에도 막 몇 번씩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 제품의 개선에 대해서 초기 버전이 나왔을 때부터 많이 이렇게 저런 거를 갖다 했고요. 이 친구하고선 이 회사를 만든 사람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쪽 운동 쪽이 아니라 존슨 홉킨스 이런 쪽에서 공부를 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좋냐 하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삼축 센서와 자이로 센서, 가속도 센서가 안에 있습니다. 삼축 센서라는 건 어떠냐면은, 이거 다시 그려야겠네요. 자, 보통 X, Y, Z 이렇게 되죠. X, Y, Z 이렇게 세 가지 축을 가지게 되면은 사람의 움직임을 3차원으로 갖다가 이 시계를 착용하고 있는 팔의 움직임을 갖다가 이제 3차원으로 그래프를 갖다가 그 안에서 사람의 팔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라는 걸 갖다가 측정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자이로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지금 이 물체가 이 시계가 어떤 수평 방향에 있는지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 이런 기울임 같은 걸 갖다 측정을 하게 되는 거고, 가속도 센서는 말 그대로 이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가, 움직이는 속도가 어떤가 이거를 측정하는 건데,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시계처럼 손목에 착용합니다. 오른손 왼손 가능하고요. 손목의 움직임을 통해서 바벨, 덤벨, 캐틀벨, 샌드백, 불가리안 백, 맨몸 운동 등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의 종류는 내가 무슨 운동을 하고 있든지 자동으로 인식이 가능하고요. 정확한 동작을 수행 시에만 자동으로 그 횟수를 카운트 해줍니다. 요게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었죠. 그러면서 운동의 순서, 횟수, 뭐 운동 지속 시간, 그다음 휴식 시간, 세트 수 같은 거를 설정을 해서 자기만의 이제 운동 루틴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운동 동작들이 있는데, 그거 외에 본인이 새로운 운동을 입력시키고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일종의 이제 AI 학습이고,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모이게 됩니다. 후발주자들이 이거 따라가려면 진짜 한 5년 이상 걸릴 거예요. 얘네가 벌써 시작한 지 5년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하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인식이 잘 되냐면은, 덤벨이나 바벨 같은 거는 움직임이 단순하잖아요. 단순한데, 샌드백이나 불가리안 백 같은 경우 굉장히 복잡하고, 맨몸 운동은 굉장히 또 세밀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리안 백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레슬링 선수들이 많이 하는 그런 건데, 이렇게 휘두르는 거를 인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샌드백은 어떤 거냐.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데, 불가리안 백에서 가능한 모든 운동을 할 수 있고, 캐틀벨로 할 수 있는 모든 운동을 할 수 있으면서, 이 샌드백은 또 샌드백만의 또 운동 방법이 또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다양하고선 이제 좀 빠르고 여러 가지 동작이 복잡하기 때문에 인식이 좀 예전에 불가능하다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맨몸 운동,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든 게, 우리가 이제 손목에 이런 거 차고 있을 때, 자, 그림을 좀 못 그려서 그런데, 이게 지금 풀업을 갖다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우리가 팔을 당겨 올라가면은, 이렇게 미세하게, 수직에서 미세하게 기울어지는 요 정도 움직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측정을 해서, 우리가 턱걸이 같은 걸 할 때 몇 회를 했는지를 갖다 측정을 해주는데, 대충 하면은 이거 측정이 안 됩니다. 최소한도 팔이 90도 이상 올라가고, 팔이 90도 이상 구부러져서, 바의 시선 높이 이상이 올라가는 어느 정도의 정확한 동작이 이루어져야만 측정이 되는, 그런 기술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반도체 관련해 갖고 슈퍼사이클 오느냐고 말씀드릴 때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텍사스 오스틴에 있습니다. 오스틴에 있는데, 오스틴에 어디에 있냐 하면은 굉장히 작은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가 굉장히 작은 회사였는데, 오스틴에, 여기 내려서서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자, 위워크에서 조그맣게 사무실을 임대해서 하던 그런 이제 조그만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저처럼 초기부터 사용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1세대, 2세대를 갖다가 주문해서 사용을 갖다가 몇 년간 하고 있었고, 3세대도 주문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2019년에 주문을 해놨고, 2020년 초에 물건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죠. 코로나가 터져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얘네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생산 공장이 중국에 있는데, 거기에서 물건이 제대로 생산이 되지 않고 약간 불량품들이 대량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이제 인도를 못하고 재생산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애플 같은 것도 작년에 이제 나왔던 애플워치 6 같은 경우가 좀, 이런 문제가 있었죠. 이제 공장에서 제조를 하는데 중국에서, 액정 부분이 좀 코팅이 잘못되고 하거나 아니면 액정에 불량이 있는 상태로 나온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불량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 좋게 이제 애플워치 6세대를 갖다가 작년에 사긴 했는데 크리스마스 때 해가지고 불량이 걸리진 않았어요. 근데 주변에 보면은 이제 초기 불량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다 비슷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중국에서 공장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애플은 큰 회사고 어느 정도의 그 여력이 있었지만은 얘들은 굉장히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위워크에서 그냥 이러고서 일을 하는 친구들인데, 코로나로 위워크는 문을 닫고 물건은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환불 요구가 점점 이제 거세지고 하다가 얘들이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 예약 주문을 하는 3세대 버전에 대해서 환불을 갖다가 저를 포함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환불을 해주고 펠로톤의 인수가 되는 형태를 취했는데, 이 인수 과정을 이제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이 펠로톤 이 돈은 자기들이 받아왔지만 펠로톤의 인수가 돼서 환불을 이제 펠로톤에서 해주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저런 게 생겨가지고서 이제 보안 유지를 갖다가 해야 되는 좀 상황이 생겼습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좋은 회사인데 왜 다른 회사에서 인수를 안 했을까? 왜? 처음에 애플에서 초창기에 버전 1이 나왔을 때 애플에서 이 회사를 인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죠. 왜? 자기들은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플워치의 일부가 되면은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애플이 포기하지 않고 아틀라스의 창업 멤버 중에 이제 개발자들 중에 한 명을 스카웃을 해가서 자체 애플워치에서 어떤 개발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요겁니다. 애플워치의 넘어짐 감지 기능 요건데, 요거 사용해 본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간증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넘어지는 척 연기를 했더니 감지 기능이 넘어진 감지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고 진짜로 넘어져야지 이 감지 기능이 작동을 하더라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요거 만든 사람이 요 아틀라스에서 빼내간 창업 멤버 개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요 정도의 인식률을 갖다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인식률이 좋습니다. 애플도 그러고 펠로톤도 그러고선 이 아틀라스를 갖다 왜 이렇게 인수를 갖다 하려고 했었냐면은 요거에 관련해 갖고 얘들이 이제 관련 특허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외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에 새로운 운동을 입력하고 학습시킬 수 있다고 했죠. 자, 이거를 이들은 이제 엑사이즈, DNA, 뭐 DB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엑서사이즈 아이디라고 되는데 옛날에는 이걸 갖다가 이제 DNA라는 표현을 갖다 애들에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DB가 얼마나 왜 중요하냐면은, 자, 우리가 운동을 갖다가 하는데 어떤 사람은 팔이 길고 어떤 사람은 팔이 짧을 거죠. 그러면은 똑같이 바벨 커널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의 팔의 움직임의 궤적은 이렇게 이만한 각도를 이루고 이 사람의 팔의 궤적은 이렇게 작은 각도를 이룹니다. 어,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동작을 수행하는 데서도 약간의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위치에서부터 바벨컬을 시작할 거고 어떤 사람은 이 위치에서 바벨컬을 이런 식으로 시작할 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거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동작에 대해서 어떤 편차가 발생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모아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 안에 범위 안에 들어가면은 이것을 동작을 잘 했다고 인식을 시키자. 그 다음에 보통이라고 인식을 시키자.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동작에 대한 평가도 해줍니다. A, B, C로 나눠가지고서 동작에 대한 평가도 해주는데 어느 정도 그룹에 들어가는지 하는데, 이게 그동안의 많은 회원수들을 가지고 한 5년 이상에 걸쳐서 한 DB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를 갖다가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러다 보니까 둘 다 탐을 냈는데 초반에 애플에서 했었던 걸 거절을 했는데 결국 이제 펠로톤에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겼던 거죠. 그리고 애플하고 펠로톤은 현재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왜? 펠로톤이 먼저 선도 업체이긴 한데 애플에서도 비슷한 거를 갖다가 사업을 갖다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인터랙티브 엑사이즈, 그룹 엑사이즈 같은 거, GX 같은 거를 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여기에 또 하나 끼어는 게 룰루레몬도 있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 1세대, 2세대와 3세대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1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을 갖다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수십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몇십 개 정도인데, 거기에 사용자들이 운동 동작을 추가를 하는 게 가능하고, WBT, Weighted Based Training이라고 하는데, 무게에 따라서 횟수를 갖다가 카운트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횟수 카운트 가능이 있고, TUT, Time Under Tension이라고 해서 내가 10개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30초 동안 바벨 컬을 계속하면서 근육에 긴장도를 준다 이런 운동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운동 시간 카운트 가능하고, 벨로시티 베이스드 트레이닝이라고 해갖고, 어, 스트렝스 훈련 같은 경우로 갖다 우리가 힘을 키우는 운동하시는 분들 할 텐데, 스트렝스 훈련 같은 걸 할 때 무거운 물체를 들기 때문에 우리가 동작의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올라갑니다. 근데 역도성 운동을 하게 되면은, 뭐 퍼스트풀 같은 경우는 그러지만 세컨풀에서 탁 올리는 순간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죠. 스트렝스 훈련은 천천한데, 얘들 같은 경우는 쑥 움직이게 되고, 플라이오메트리 운동 같은 경우 할 때도 약간 좀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운동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에 따른 동작의 속도도 측정이 가능하고, 보통 이제 이런 기능이 있는 시계들처럼 이제 심박수 측정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사용자가 운동 프로그래밍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운동 순서를 짜고 휴식 시간 놔두고 몇 세트 할 거고. 근데 이제 메모리가 이거는 한계가 있어서 운동이랑 프로그램 수에 약간 제한이 많았고요. 특히 이제 크로스핏에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하드웨어의 한계상. 그래서 뭐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맘이라든가 AM랩 같은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초반에 사실은 이 아틀라스를 요 버전을 가지고서 이제 1세대 버전에서 2세대 버전 이쪽 넘어가는 시기에 굉장히 좀 이렇게 피드백을 많이 주고 이쪽에다가 제안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얘들 같은 경우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앱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 부분은 약간 상체 부분은 흐리고 하체는 이제 좀 진하죠. 요게 원래는 단일한 색깔로 나왔습니다. 근데 특정 부위의 운동의 횟수가 카운트가 많이 되면은 그 부분의 색이 좀 더 진해지면은 한눈에 알아보기 쉬울 거다라고 이제 제안을 해갖고, 요런 UX 제안을 해갖고 뭐 요런 기능이 추가되게도 만들었고, 어 아까 보시다 보면 원래는 이렇게 해갖고 그냥 운동의 뭐 심박수라든가 이런 것만 좀 나오는 단순한 형태의 그런 거를 갖다 보여줬었는데, 어 이런 것들도 있군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벨로시티라고 해서 속도 관련 숫자가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운동을 하다 보면은 보디빌딩 식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과 역도성 운동을 하시는 분, 그리고 어 스트렝스 운동을 하는 분들을 이 무게에 따라서 이 속도, 다른 속도의 운동 값을 갖다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보이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UI, UX 쪽으로 기능 제안을 많이 했고, 어 크로스핏에 관련된 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가능했으면 좋겠다,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라도 앱에서 좀 그런 제안을 했는데, 이 하드웨어의 한계상 이게 좀 많이 불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3세대를 제가 받아갖고 사용을 해봤더니 기본으로 이제 운동 종류가 1000개 이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굉장히 만들어서 입력을 했었는데, 입력을 거의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운동 동작을 추가하는 건 여전히 가능했고, 1, 2세대에 있는 모든 기능들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강화가 돼서 운동 프로그램 수는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됐고, 거기다 이제 제가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VO2 맥스 같이 이제 운동의 결과값이 토모 칼로리만 나오지 않고 좀 많은 결과값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거 제안을 되게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저 친구들이 이제 받아들여서 이런 결과값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나오게 해주고, 웨이트 트레이닝 뿐만 아니라 등산, 런닝, 사이클, 수영에도 이제 사용 가능할 수 있게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생활 방수가 되는데, 방수 성능도 굉장히 많이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스핏에 최적화된 프로그램 설계, 이맘, ARM, 포타임 다 설계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걸스네임 와드라든가 히어로 와드 같은 거 전부 다 이 안에 보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 수용 가능하다고 했죠. 트라이슬론도 이게 가능한 상태가 되었고요. 자, 이렇게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얘들이 현재 이제 펠로톤이 얘를 갖다 인수한 이유가, 이 인수 전쟁에 정말 이게 많이 뛰어들었는데, 얘네를 인수한 이유가 현재 펠로톤의 주력 싸움은 이제 스프리닝 하고서 이제 런닝인데, 스프리닝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면은 공인 강사 수가 전 세계 25만 명이고 80개국에 펼쳐져 있죠. 동호인 수가 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근데 크로스핏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지금 가장
핫한 스포츠이고 엄청난 동호인 수도 가지고 있고 ESPN에서 이제 세계 대회 같은 거를 갖다 대회를 중계까지 해주는데 리복이 또 공식 스폰서로 붙어 있죠. 이 스폰서 전쟁도 나이키 언더아머 리복이 3파전을 벌이다 결국 이제 리복이 이걸 차지하게 됐는데 얘들 같은 거에 이제 공인 박스가 전 세계 15,000개, 120개국이죠. 사실은 이제 비공인까지 합치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동호인 수도 이 공인된 체육관 박스를 통해하고 집계된 게 약 400만 명이 되고 스폰서 리복으로 해서 매년 세계 대회 개최하고 ESPN 중계를 합니다. 굉장한 이 잠재력이 있는 시장인 거예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뛰어들고 싶고 특히 이 펠로톤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이 친구들이 러닝하고 스피닝을 하고 있는데 너무 쉽게 따라잡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따라잡히고 하면서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과 집에서 할 수 있는 웨이트 트레이닝과 뭐 크로스핏 쪽을 갖다가 이렇게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펠로톤은 강사들이 이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면은 이걸 갖다가 소통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내가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웨이트 트레이닝은 내가 제대로 된 동작을 했는지 제대로 된 횟수만큼 했는지 휴식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자체가 이게 없었던 거예요. 손목에 비어 있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이제 애플워치 같은 거를 사용을 해볼까를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포기하고 결국 이제 얘네들을 갖다가 인수를 하는 쪽으로 갔는데 어, 이 펠로톤 같은 경우가 지금 회원수 변화를 보면은 비포 코비드 코로나 전에 50만 명이었는데 코로나 후에 105만 명까지 두 배가 늘어났죠. 그런데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 다들 이제 이런 언택트 관련 기업들은 회원수가 확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탈률이 0.76%밖에 안 됐습니다. 1%가 안 됐. 왜 그런가 했더니 이 펠로톤이라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집에 가서 넷플릭스 보고 갈래, 라면 먹고 갈래 같은 얘기라고 했죠. 이거와 비슷하게 너 어제 펠로톤 했어라는 게 너 어제 홈트 했어라는 말처럼 어떤 고유명사로서 미국인들한테 사용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이탈률도 굉장히 작고 사람들이 이 서비스에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문제는 어, 이런 트레드밀이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이 트레드밀 같은 이쪽 사업으로 해가지고 경쟁자들이 지금 너무 많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이 똑같이 카피를 해갖고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많이 생겼고 특히 이제 애플하고 롤러레몬 같은 경우에서 자사의 이제 그 제품과 시계들을 갖다 이용을 해서 이쪽 시장을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보고 좀 더 공격적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인수를 했는데 얘네들 펠로톤 관련해서 현재 있는 이슈들을 살펴보면은 얘네가 이제 스피닝이나 트레드밀 같은 이제 고가의 대형 하드웨어 제조 기업을 갖다가 계속 추가를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이거 비용이 증가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문이 밀려서 4에서 8주 이상 고객들이 대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대응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합니다. 고객 대응이 항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보안 문제로 이제 백악관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못했죠. 여기에 대한 대응도 미흡했고요. 그런데 반면 이제 마케팅은 굉장히 잘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백신 접종으로 언택트 전환 이슈로 해서 관련 주식들이 전부 다 미국에서 지난번에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연초에 해가지고 엄청나게 하락들을 했는데 펠로톤 혼자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했나를 갖다 살펴보니까 그날짜부터 시작해갖고 자사 이 제품들 사용하고 있는 유명인들 스타들 팝스타들 막 영화배우들 데려다가 마케팅 홍보 자료 엄청나게 배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떨어지는데 혼자서 이제 상승시키는 그런 데들 하더라고요. 마케팅은 굉장히 훌륭한 회사인데 고객 대응이 조금 미흡한 회사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큰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주문이 밀려서 이 물건을 받은 고객들 같은 건 이탈률이 작은데 거의 없죠. 근데 물건을 아직 받지 못하고 주문만 한 고객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 대형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런 작은 이제 제품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해소를 많이 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어, 우리 이 크로스핏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서는 크로스핏뿐만이 아니라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인구도 이제 한국보다 훨씬 많기는 한데, 이제 이들을 갖다 잡는다고 하면은 뭐 굉장히 많이 되죠. 동호인 400만 명인데, 우리가 뭐 적게 잡아갖고 진짜 뭐 한 100만 명 그 정도만 잡아간다고 해도 25% 해가지고서 뭐 그 정도 잡는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거겠죠. 이제 펠로톤 같은 경우가 지금 동호인 수 500, 이 펠로톤 스피닝 같은 경우가 그런데 얘들 같은 경우가 그쪽으로만 해서 지금 이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많이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건가를 살펴보면은,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지금 제조 원가가 83달러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글로벌 마케팅 비용 제외한다고 해도 이게 전체 금액에 해서 25% 정도 이하인데, 이 소비자 가격에 글로벌 마케팅 비용을 제외해도 이제 50% 이상 마진율이 있다는 얘기겠죠. 아틀라스 이 3세대 최신형 버전이었죠. 최신 버전.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갖다가 주문을 했던 게 313달러에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펠로톤은 여기서 가격을 약간 높이지 않을까, 뭐 400달러 선 정도까지 높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소비자가에서 제조 원가가 비슷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당 230달러 정도가 남고, 마케팅 비용을 제외해도 얘들 같은 경우에 대당 150달러 정도의 마진이 아마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펠로톤의 구독 서비스를 갖다 얘들은 사용을 할 텐데, 이게 사실 펠로톤에서 가장 주력이죠. 이 스크린 같은 경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지금 방금 전 영상에 나온 저런 사람들이 저희는 잘 모르는데 미국에서는 거의 가수들이라든가 뭐 어떤 팝스타라든가 그런 급으로 유명한 강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강사들을 자기네 회사와 계약을 시켜서 이 실시간으로 강의를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그룹 트레이닝 GX를 갖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건데, 보통의 웨이트 트레이닝은 이런 그룹 엑사이즈라든가 GX가 불가능한데 크로스핏은 이런 게 가능하죠. 지금도. 만약에 이 얘들이 펠로톤이 아틀라스를 갖다가 사용을 해서 이런 크로스핏 강의를 하는데, 한때 크로스핏의 세계 챔피언이었던 우리 리치 프로니 이 양반 같은 경우가 강사로 나와갖고 전 세계에 강의를 한다, 이런 거 생각을 하면은 어 엄청날 겁니다. 회원수 늘리는 건 진짜 일도 아닐 거예요, 이게. 다들 이 사람만큼 강해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거 늘리는 건 진짜 일도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은, 펠로톤의 지금 이제 이 정도의 수익과 순수익을 갖다 가지고 있는데, 100만 명이라는 회원에 비해서 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하드웨어, 트레드밀이라든가 러닝머신이죠. 스피닝 기구 같은 거 워낙에 고가입니다, 이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드웨어, 아틀라스 같은 건 이제 하드웨어 가격이 그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까지 올라가지는 못하고, 여기에서 한 2자나 3자가 추가되는 정도, 요 단위에. 그리고 요 단위가 8자 정도로 바뀌는 정도. 아마 그 정도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구독 같은 경우, 저는 이렇게 한국인이라 갖고 그런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부감이 좀 있는데, 아니, 물건은 물건대로 사고, 구독료는 구독료대로 내고, 이게 뭐야, 이러는데, 미국 애들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한국인들하고 다르게, 진짜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약간 좀 그런 생각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주주 입장에선 좋은 거죠. 돈 내고 쓰겠다는데. 어, 펠로톤 같은 경우 계속 이제 악재도 많고 여러 가지 말도 많았는데, 어쨌든 이 아틀라스라는 회사를 갖다가 인수함으로 인해 갖고 이번에 한번 큰 상승이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도 시청